예, 반갑습니다. 정수기 매니아입니다. 오늘도 제가 정수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제 제가 정수기 매니아 영상을 촬영한 지 근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조금씩 이제 전국구에서 저를 인정하시고 정수기 설치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인천도 가고요, 뭐 남해도 가고 서해도 가고 다양한 곳을 갖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저한테 전화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리곤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수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면은 정수기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 선택 기준을 제가 너무 처음에 영상을 좀 길게 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핵심만, 정수기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핵심만 정보를 정확하게 한번 들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정수기라는 놈은요, 정수기의 개념은요, 어, 미세한 체가 있습니다. 미세한 체, 미세한 기공. 지금 어느 회사들 이래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만들어냈다 하고 NSF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소비자가 그죠,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미세한 체의 기공이 있느냐 없느냐, 즉 말하면은 몇 미크롬까지 걸러줄 수 있느냐. 1미크롬은 머리카락의 한 가닥을 100개를 쪼개는 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역삼투압이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미세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삼투압의 어떤 필터는 단점이 있겠죠. 기공으로 볼 때는 역삼투압이 가장 미립자입니다. 그 다음이 세라믹, 뭐 중공사막이라든지 나노필터 이런 순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믿음이 가장 가는 필터가, 확실하게 기공이 가장 촘촘한 필터가 역삼투압이라는 필터입니다. 그 다음이 세라믹입니다. 역삼투압은 단점이 있죠. 40%가 우리가 먹는다면은 60%가 하수구로 물이 버려지는 물 낭비가 있어야 되고 있고, 그리고 수압이 없으면은 이 필터로 물을 통과할 수 없고요. 미네랄이 좀 부족한 게 단점이고요. 그렇게 단점이 많은 정수기, 장점이 적고 단점이 많은 정수기가 역삼투압 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인정하는 필터가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스위스에서 개발되는 필터이긴 하고요. 역사가 80년대였습니다. 물속의 미네랄을 통과시키면서 역삼투압 필터의 단점을 많이 보완이 된 거죠. 그리고 어, 중금속이라든지 미립자의 어떤 유해 물질들을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물속에 제일 미립자인 미네랄만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다 잡아내는 아주 우수한 필터가 세라믹 필터입니다. 대기업의 어느 기업이라도 이 세라믹을 취급하고 있으면은요, 저는 그 기업을 8, 90% 인정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장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유수한 기업들이 세라믹을 왜 안 쓰는 거죠? 왜 안 쓰겠습니까? 첫 번째, 필터 자체가 고가입니다. 두 번째, 한번 들어가면은요, 케이스를 열어서 세라믹을 사포를 깎았으면은 재구매율이 없습니다. 거의. 한 10년을 써도 재구매 잘 안 일어나는 게 이 세라믹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정수기를 26년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중공 사막이라든지 이런 필터는요, 우리가 냉온 정수기 안에 내부를 청소해 보면은, 그 집에 중금속이 많이 나온다 되는 그런 집에는 거의 아주 깨끗한 부직포 가지고 안을 청소해 보면은 누렇게 중금속 스킬이 묻어나옵니다. 그렇게 중금속 입자는 활성탄이 흡착이 아니고요, 살균으로도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금속 입자든지 예를 들어 페인트 같은 어떤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뭐로 잡아주겠습니까? 입자로 된 모든 것들은요, 기공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기공, 미세한 기공. 제일 미세한 기공은 역삼투압 필터, 그 다음이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라믹을 강조하고, 세라믹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필터니까 세라믹. 근데 단점이 세라믹도 많습니다. 수압이 약하면은 물량이 적습니다. 그 대기업이 대중성을 위해서 많이 팔고자 하는데 수압이 안 좋은데 그 집에 설치를 했어요. 직수로 나온대요. 물이 쫄쫄 나오면은 크레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사용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고단가에다가 수압이 나쁘면 물량이 적으니까. 근데 전문가 입장인 저희 입장에서는 정수기를 왜 쓰세요라고 소비자한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 씁니다. 그럼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는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 게 올바른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취향을 맞춰 간다는 거는 저는 전문가라고 안 보이고요, 장사꾼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필터가 이런 역할을, 입자로 잡은 역할을 한다면은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휘발성이 있는 성분 있죠? 휘발성 있는 성분, 염소 성분, 이런 거는 또 뭡니까? 물 속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휘발성이 있는 이런 염소 성분은 뭐로 잡아줍니까? 활성탄입니다. 활성탄. 활성탄도 제가 NSF 인정받은 필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정기관에서 실험 성적을 해서 실험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NSF 마크를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믿어야 됩니까? 그냥 선전하는 대기업을 믿는 자체는, 그거는 후진국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선전 광고를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는 후진국형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업이 메이커닉하고 광고 많이 하니까 메이커닉하고 이렇게 소비자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요, NSF 인정기관에서 인정받지 않으면은 그 정수기 재료를 쓰면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제가 정수기 재료는 튜빙선, 우리 선도 NSF 인정 받았습니다. 그거 인정 받은 거를 선별해서 제가 쓰고 있죠. 그러면 입자로 저 염소 성분은, 그 휘발성 있는 염소 성분은 활성탄이 흡착을 하는데, 지금 기업들 어떻습니까? 정수기 모델을 또 줄입니다. 줄이는 그 속에다가 정수기 필터를 집어넣으려니까 어떻습니까? 필터 양도 줄여버려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좀 답답하고 가슴 아픈데, 기업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선진국에는 그렇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정수기를 이쁘게 만들고 모델을 축소시키면서 필터 양, 필터의 최적도 줄입니까? 활성탄은 흡착력이잖아요. 그럼 활성탄이 주먹만한 게 흡착을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큰 게 흡착을 잘하겠습니까? 그거는 최적이 필요한 거예요. 미세한 기공으로 되는 건 최적이 좀 줄었다 치더라도 우리 세라믹 필터만 해도 이만합니다. 이게 세라믹 필터거든요. 크잖아요. 자, 저 얼굴 밑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만하잖아요. 근데 요즘 기업들이 필터 잘라보면 어때요? 한 요만한가요? 어? 요만한 사이즈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필터도 제가 열어보니까, 전에는 두 개씩, 활성탄이 두 개씩 들어있었는데, 요새는 모델 작게 하니까 두 개 넣지도 못하니까 요만한 거 한 개 넣어놨어요. 이 도덕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A사의 활성탄은 규모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생각하면은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활성탄 최적이 많습니다. 단, 제가 안타까운 거는 미세한 기공이 없는 게 제가 안타깝다는 부분이고, 무분명히 정수기는 미세한 기공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미세한 기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수돗물의 염석을 흡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활성탄. 이 두 개만 이루어져도 됩니다. 미세한 체개념은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다 잡아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존재하면 정수기로서 완벽합니다. 물론 이제 세드멘트 필터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더 촬영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요 NSF 인정, 이 세드멘트 필터입니다. 요거는 기공이 1미크롬. 활성탄은 블록을 제가 쓰는데, 블록도 10미크롬짜리가 있고 5미크롬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10미크롬보다는 5미크롬, 입자가 작은 5미크롬이 흡착력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제일 좋은 걸 씁니다. 그럼 5미크롬짜리 제가 쓰고 있습니다. 10미크롬도 있고요. 근데 5미크롬을 제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세라믹은 얘들이 자세하게 몇 미크롬이라고 이게 도자기를 구워서 그런지 몰라도, 좀 편차가 있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몇 미크롬의 표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느낌에는 한 0.2 미크롬 정도 될 거야, 아마. 0.2 미크롬. 그래, 0.2 미크롬 되면서 여기에 모든 물질들이 쌓여서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서 물이 확 줄여버립니다. 그 국내 업체에서
정수기를 쓰면서 물줄기가 주는 상황을 잘 못 보셨죠? 직수 정수기라도. 이 세라믹을 달게 되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물줄기가 점점점 줄어요. 나중에 답답해서 물이 안 나와요. 왜? 이 필터가 기공이 막힙니다. 정수기 필터의 기공이 막히는 게 좋겠습니까? 안 막히는 게 좋습니까? 제가 소비자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비자가 아무 생각 없이 안 막히는 게 좋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현명하신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막히는 게 당연히 좋죠. 조금 엔지니어 측을 또 전공하신 그쪽 계통을 일하시는 분들은 사장님 당연히 막히는 게 좋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히는 게 맞습니다. 막히는 게 정확한 정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라믹입니다. 역삼투압은 왜 안 막히느냐? 오염 물질들을 하수구로 60%의 물과 함께 버려지니까 역삼투압은 막히지 않는 거고요. 세라믹은 버리는 직수 개념으로 버리는 게 없으니까 얘가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라믹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필터 준공 삼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을 써도요 거의 막힘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걸 쓰시겠어요? 막히는 필터를 쓰시겠어요? 라고 소비자한테 질문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세드메트 필터는 그냥 부유물질들을 1차적으로 좀 잡아주는 역할, 큰 덩어리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예요. 가장 미립자의 필터는 이 세라믹이고, 활성탄은 흡착을 주로 하는 흡착 목적이고요. 요게 이제 정수기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좀 더 나아가지고 살균을 하는 건데, 살균을 하는 개념은 선택 사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굳이 미세한 기공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다 잡아버리면은 살균할 이유가 없죠. 그죠? 물은요 어느 공간에서 공기 접하면서 일반 세균 정식이 일어나고 2차 오염이 되는 겁니다. 직수로 이루어졌을 때는 일반 세균 정식이 안 일어나죠. 이미 그 배관에서 통과해서 컵에 받쳐진 상태에서 공기 노출되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일반 세균이 정식이 일어난다는 개념이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냉온 정수기라도 역삼투압은 안전한 방식에서 만약에 물이 고인다고 생각한다면은 스테인리스 물통 안에 얼음 속에 한 바가지밖에 물이 고여 있지 않는다면은 환경 자체가 물이 차가우니까 공기 노출되더라도 세균 증식 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서식 환경이 안 되니까, 물이 차가우니까 서식 환경이 안 되니까 2차 오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스테인리스 속에서 물병이 한 바가지밖에 안 나온다면 순환이 잘 이루어지겠죠. 이런 정도는 직수가 아니어도 냉온 정수기로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모 기업에 제가 뚜껑을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너무 많은 물량이 미지근하게 그 안에 고여 있다는 거예요. 역삼투압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미지근하게 상온에서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을 빼면 공기 들어가서 2차 오염이 되죠. 물이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세균 정식의 환경을 최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필터 용량을 늘려가지고 역삼투압 필터도 150, 업소용 150 두 개를 넣든지 세 개를 넣든지 물 빨리 받치게 해주면 되잖아요. 왜 필터를 줄입니까? 멤브레인이라는 역삼투압 필터를 줄여가지고 물통을 또 크게 만들어 놨어요. 하루 종일 물 받치도록 만들고 물통 크게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정수기를 제대로 알고 만드는 건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건지, 예? 물통이 작아가지고 정수 방식에서 물이 빨리 받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럼 물이 차게 고여 있으면 2차 오염이 덜 일어나고 조금 일반 세균이 만들어진들 그거는 먹어서 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미지근한 물 속에 엄청난 세균이 증식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대기업들이 그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직수정수기요 좋죠. 좋지만 단점과 단점이 뭡니까? 기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라인을 바꿔준다 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 라인을 안 바꿨습니다. 라인은 마지막 단계에서 라인에 스킬이 안 끼면은 어떻습니까? 굳이 그 정수기 라인을 굳이 1년 만에 바꿀 필요가 있나요? 낭비잖아요. 5년, 10년간 라인에 스킬 안 끼면 굳이 바꿀 필요 없잖아요. 물론 전 단계 필터에서 세드멘트 필터, 카본 필터에서는 그죠? 라인에 스킬 낍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필터, 역삼투압 필터를 지난 뒤에 필터 라인 그리고 세라믹 필터에 거쳐서 세라믹 필터 뒤쪽에 라인, 이게 1년, 2년 5년 상간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라인에 스킬이 끼 있는가?
역삼투압은 전혀 안 끼었고요. 세라믹은요, 5년, 10년 쓰면은요, 아주 미세하게 끼지만요, 중궁3화, 그죠? 이 수준의 필터는요, 1년만 안에 중금속 스케일이 다 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소비자는 경험할 수 없는 분야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수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말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정수기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세라믹 필터 쓰는 기업이 있다면은요, 저는 그 기업을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